주중에서 김장은 가능할까요? 집까지 김장을 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부모님도 안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김치 소를 이렇게 버무리는 거 가능해요? 고춧가루가 제일 중요해요. 그냥 가루가 이렇게 딱 날린다 수준이 아니라 우주에서는 산산이 부서져서 떠다닙니다. 김치 먹어야겠네요. 김치 그죠? 그럼 백김치 먹을 수 있겠죠? 지상에서 전문가들 맡기자는 건데 이거를 또 우주인들이 가서 한다. 줄리안, 발효와 숙성의 차이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 둘 다 되게 몸에 좋다는 건 알겠고 설명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뭐가 좀 숙성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거치는 것 같아서 뭔가 천천히 성장해가는 느낌이라면 뭔가 발효는 이 파티처럼 갑자기 뿡뿡 뛰고 뭐가 확 달라지는 약간 그런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음식에 숨어있는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제가 모셔봤습니다. 궤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원래는 천문학하셨지만 요새는 정말로 다방면으로 만물의- 너무 많은 지식을 얻고 계셔서 이제는 뭐 위키피디아랑 약간 좀 대결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정도로 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약간 이 두 분 중에 오늘 누가 더 말씀 많이 하실지 기대될 그 정도로. 정도로. 아, 저는 우리 궤도님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요새. 과학 이야기로 거의 딱 한 2시간을 풀어내시지 않나요? 쓸 것만 이제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야 돼요. 이제는 방송물을 굉장히 많이 이제는 바꾸셨 양으로 하긴 쉽지 않다. 네, 한계가 왔습니다. 효율적인 방송하겠습니다. 그럼 줄리아는 평소에 좋아하는 김치 있어요? 원래는 되게 갓 만든 김치 가장 좋아했어요. 저도 겉절이 김치 제일 겉절이 좋아해요. 김치 가장 겉절이, 맛있어요. 겉절이. 옛날에 설렁탕에서 먹고 아, 맞아. 그럴 때 계속 먹게 되거든요. 마늘 양념 확확 넣어가지고. 아, 밥. 묵은지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묵은지 근데 묵은지도 다른 매력이긴 해요. 묵은지는 김치찌개에 넣어서 먹을 때 아니면 라면에 위에 얹어서 먹을 때 그럴 때 진짜 맛있어. 묵은지가 진짜. 겉절이, 적당한 김치, 묵은지. 유산균이 셋 중에 뭐가 제일 많을까요? 1위 저는 묵은지? 100% 묵은지. 아니 더 아. 숙성시켰으니까 유산균 더 많아졌겠죠. 그럼 2위. 2위는 점점점 이제 나이 아, 순으로. 그러면은 묵은지, 적당히 숙성, 겉절이.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숙성시키면 유산균이 못 살 것 같은데? 네, 재밌는 그렇긴 게 하네요. 그 겉절이가 한 10만 마리 정도, 10만 마리. 네. 한 50일 정도 숙성시키면은 네. 네. 10억 마리에서 100억 마리까지. 100억 마리? 네, 10억에서 100억. 우와. 장난 아니죠. 묵은지는 그 기간에 따라 다른데 많아도 뭐 몇십만 마리. 진짜로? 그러니까 묵은지는 사실은 겉절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거의 맞췄네요. 네, 근데 압도적으로 적당히 한 적당히 50일 숙성된 숙성시키는 김치가 거. 제일 맛있습니다. 야. 압도적으로. 그럼 건강에도 적당히 숙성시킨 게 제일 좋겠네요. 유산균이 뭔 상관이냐. 맛이 최고다. 맛이 최고다. 그러면 묵은지 맛있죠. 그래도 이상균 몇 개 있잖아요. 10만 맞아요. 마리면 뭐예요? 그게 어디야. 그렇죠. 묵은지가 되기 전에 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어. 그렇죠. 또 겉절이도 꽤 있고 10만 마리.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아까 발효와 숙성의 차이에 대해서 네, 얘기를 네, 했는데 이거를 궤도님이 좀 차이를 과학적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같아요. 이제 발효랑 숙성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맛과 질감을 좀 향상시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혼동을 합니다. 근데 일단 엄연히 좀 다른 음리예요. 그래서 발효 같은 경우는 유기물이 다양한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요. 거기는 효소로부터 분해가 돼서 다른 유기물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발효예요. 근데 숙성은 적당한 온도나 조건 여기다가 딱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해두면은 그게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숙성은 좀 자연스럽고 오래 걸리고 수동적으로 변하는 현상. 네네. 근데 발효는 미생물에 의해서 약간 미생물이 야 가자. 숙성은 그냥 약간 야 기다려. 발효는 야 가자. 요 차이가 있어요. 진짜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예, 너 참 숙성됐구나. 이러면 좀 약간 이제 얘가 잘 큰 거죠. 네. 너 발효됐니? 좀 맛이 간 느낌. 약간 좀 폭주한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님 요새 어떻게 발효 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숙성 되신 것 같으세요? 저는 약간 발효 쪽인 것 같아요. 발효 쪽. 좀 능동적인 거 좋아해갖고. 네. 근데 김치에 그러면 왠지 이 두 개가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발효 숙성 음식입니다. 어? 둘 다. 김치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네네. 배추에 소금을 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요때 이제
그 염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염분을 잘 견디는 내염성 세균이라들이 있어요. 걔네들만 남고 대부분의 약간 우리가 좀 싫어하는 애들은 다 죽어요. 이때 살아남는 그 내염성 세균이 뭐냐? 유산균. 그게 유산균이구나. 네, 얘가 이제 훌륭하게 잘 버틴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치 유산균이 그 뭐 채소, 배추, 그 다음에 뭐 거기 들어가는 다양한 양념들. 이 양념도 이제 또 유산균이 좋아하는 애가 있고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것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유기산을 만듭니다. 요게 이제 김치가 익었을 때 좀 약간 상큼하잖아요. 그렇죠. 이 상큼한. 네, 김치에 약간 그 맛있는 그거를 만들고 이 현상을 바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익었는데 이걸 오래오래 먹으려면 일정한 온도나 환경을 좀 유지하는 거죠. 이게 숙성 기간을 거친다. 아, 김치 냉장고처럼.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 숙성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익은 김치를 오래 먹을 수 있는 거고. 네. 이 김치가 어쨌든 숙성 음식이자 발효 음식인데 요즘 이런 발효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더 핫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스위스의 한 매거진에서 요즘 정말 발효 식품이 트렌드다 이런 글을 썼는데 서양에서 유명한 요거트, 캐피어 그리고 템페, 미소, 콤부차 이런 음식들과 함께 우리의 김치가 정말 세계적인 발효 식품으로 소개가 됐다고 해요. 유럽에서도 김치가 정말 핫하다고 들었거든요. 율리안이 보기 어때요? 유럽은 옛날에 김치하면 조금 약간 사람들이 뭔가 좀 거려했지만 완전 180도 달라졌어요. 분위기 완전 달라졌고 일단은 그 가장 높은 질의 음식 하는 이제 미슐랭 셰프들은 발효 음식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장 음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치에 대해서 눈 완전 틀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해외 가면 김치면 무조건 한국에서 수출했던 그런 김치들이었는데 요새는 현지에서도 만들어요. 그래서 약간 다르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영국에서는 이제 광황이라는 거 있어요. 강황. 커리가루. 네, 그 투메릭 가루 같은 거. 그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만든 예. 골든 김치도 있고요. 어허.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조금 더 순한 고추를 넣어가지고 이제 보르도 김치 같은 거는 그것도 있고. 모르드성 와인. 와인으로 유명한 맞아, 와인. 보르도 불고뉴. 김치. 거기도 이제 그런 고추 같은 거 넣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와인에 절인 김치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와인 이미 김치. 했겠죠, 누군가 100%. 그죠? 그랬으려나?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김치를 꼭 이제 담그는 계절 있잖아요. 그 그쵸, 겨울에. 겨울에. 맞아. 근데 이게 또 그 김치의 맛과 관련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발효된 김치에서 만드는 유산균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김치 맛을 결정하는 그 우위종, 우점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세한 종이 락토바실러스. 예. 그다음에 들어봤어요. 류코노스톡. 그다음에 웨이셀라. 생소하죠? 네, 그 몰라도 두 가지는 됩니다. 처음 들어보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류코노스톡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탄산가스를 만들어내고 신맛을 줄이고 감칠맛을 높여주는 애예요. 아, 중요한 애네요. 그렇죠. 유산균이 커가는 과정에서 계절의 영향을 받는데 류코노스톡은 겨울철에 가장 활발하게 생기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김장김치가 류코노스톡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상님이 그걸 알고 겨울에 담그신 걸까요? 류코노스톡은 몰랐겠죠. 몰랐겠죠, 그거는. 근데 봄에 담궈 봤어. 네. 여름에 담궈 봤어. 겨울에 담가봤는데 해봤더니 뭐지? 맛있는데? 겨울이구나 김치는. 윈터 타임. 과학에 이런 게 많습니다. 실험적으로 알아내서 쓰는데 이론은 나중에 또 이제 발전을 해요. 추후에. 야, 류코노스톡 때문이구나. 겨울 김치는 류코노스톡. 류코노스톡. 이러다 외우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내일 부르면 기가 나실 것 같은데요? 류코노스톡. 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안녕? 류코노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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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국 그 김치 냉장고도 굉장히 김치의 역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했다고 하는데 예. 근데 김치 냉장고 팔 때 항상 숨 쉬는 냉장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광고 보잖아요. 김치가 막 벌렁벌렁해. 렁버렁해, 그죠? 진짜. 좀 있으면 일어나서 걸어다니겠어 이거.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뭐 항아리도 숨 쉰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말한 것 같기도 한데 원래 김치가 숨 쉬면 안 된다고 이게 잘못된 말이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일단은 김치는 죽어 있죠. 네. 얘네가 살아 있으면은 그 안에 또 우리 생물들이 있잖아요. 균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산균은 살아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유산균은 혐기성이에요. 혐기성.
산소를 싫어한다고요? 실제로 산소가 없거나 매우 적은 환경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아. 근데 이제 뭐 만들어내는 가스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막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멘트가 잘못됐죠. 숨 쉬는 거 싫어해. 싫어요. 숨 쉬는 김치 냉장고. 숨 쉬는 김치 냉장고. 왠지 안 팔릴 것 같아요, 근데. 네. 김치의 맛이 예. 뭐 계절에 따라서 유산균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김치 소잖아요. 그쵸, 뭘로 김치 소. 가지고 김치를 만드느냐. 맞아요. 옛날에는 양반들이 먹던 김치 중에는 그 한우 양지, 소 양지로 만든 김치도 있었다고 맞아요. 하고. 고급지죠. 그게 들어간 거죠. 드셔보셨어요? 아, 양반이셨나요? 양반들이 먹던 거잖아요. 제가 족보를 어릴 때 봤습니다. 아. 저희 이제 그 윗선에 네. 뭐 영의정 좌의정 뭐 난리가 났어요. 오호. 진짜예요? 그래서 와 나 진짜 양반 가문이구나. 거기서 이제 우리 가문이 한번 리셋이 됩니다. 아, 리셋. 우! 그래갖고 그때부터 꿩김치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또 꿩이 흔했으니까 꿩의 살과 뼈를 고아서 만든 육수로 이제 김치를 담가 먹는 거예요. 맛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떠먹을 수 있는 어허. 김치라고. 그리고 또 이제 안동 지방에서는 어. 좀 남은 생선, 토막낸 갈치라든지 아, 이건 먹어봤죠. 네, 생선으로 만든 그런 김치도 있다고 하고 이게 어딤채라고 불렸다고 해요. 어딘채. 아니 네. 갈치는 제가 진짜 많이 먹었어요. 갈치김치. 어릴 때 실제 갈치김치를 저희 집에서 담궜고 고향이 어디시죠? 전 서울인데 아, 서울에서도 담았어요? 부모님이 대구세요. 아. 경상도가 또 예. 갈치김치 유명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네네. 와, 젓갈 느낌 약간 비슷하게 해주는 건가요? 근데 일단 젓갈보다 훨씬 좀 크잖아요. 근데 이걸 딱 씹으면은 뼈는 다 사가서 맞아. 부드럽게 그냥 네. 사라지고 그러니까 순살이 순살. 응. 순살갈치. 아니 저도 이 제품으로 나온 갈치김치를 먹어봤거든요. 요즘은 뭐 갈치김치, 갈치 석박지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뼈 없죠? 그 뼈가 순살. 정말 그 잘 숙성이 돼서 뼈 야들야들 쫀득쫀득하게 그러니까. 씹히더라고요. 근데 이 김치소도 과학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요. 있어요? 일단 보편적인 젓갈 김치를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젓갈이 이제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유산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필수 아미노산 함량을 높여주고요. 다양한 대사 산물을 증가시켜서 숙성을 좀 도와줘요. 유산균에 먹이를 주는 거네요. 그죠. 갈치 같은 경우는 역시 똑같죠. 단백질을 좀 보충해주죠. 근데 김치 맛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아. 네. 김치와 갈치가 같이 가는 거예요. 동료야. 예를 들어 김치가 혼자 가잖아요. 그러면 혼자 갈 때 외롭잖아. 얼마나 더 숙성해야 되나 이러는데 갈치김치. 김치가 힘들다. 갈치가 야 좀 다 왔어. 가자! 이래요? 네. 그러다 갈치가 지치면 김치가 또 야 힘내. 그래서 갈치랑 김치가 서로 이렇게 이거 과학적인 증거 기반으로 말하는 거죠? 의인법 모르세요? 아, 근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확확 이해 오긴 해요. 네. 그래서 숙성이 잘 되면은 이 갈치 살이 쫀득쫀득해요. 또 그 풍미가 김치에 또 뱄니다. 아. 이게 바로 글루타메이트, 뉴클레오타이드, 누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즉 아까 말씀드린 감칠맛입니다. 아, 감칠맛. 그게 감칠맛을 만들어. 아니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그냥 채소만으로 김치를 만드는 것보다 갈치 같은 단백질이 들어갔을 때 그 감칠맛이 배가 된다는 거네요. 근데 이 갈치 김치가 만들자마자 또 팔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뭐 최소 한 달 이상 숙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김치 업체들이 생선 김치가 좀 까다로워서 잘 취급하지 않는데 이 생선회 감칠맛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오랜 연구 끝에 이렇게 맞아요. 탄생을 하게 된 거라고. 충분히 동물 성분 들어가면 부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되게 민감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 이러다가 뭐 꿩김치, 양지김치 나오겠는데요. 한우 양지김치. 근데 또 김치가 외국인들의 식탁에 진짜 자주 등장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뭐 이렇게 외국에서 더 사랑받고 있는 김치를 보니까 저도 굉장히 뿌듯한 생각이 드는데 줄리안이 또 유럽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많이 느끼는 게 옛날에 일단 김치라고 하면 모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전 20년 전에 한국 왔으니까 이제 다 알고 그리고 이제 뭐 마트 가요. 김치가 팔아요.
그 레스토랑 가요? 그럼 김치가 들어간 메뉴가 있고요. 야, 김치가 이렇게까지 사랑받는구나라고 되게 저도 약간 뿌듯한 느낌이 들죠. 왜냐면 옛날에 특히 막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김치를 트렁크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갑자기 터져서 사람들이 뭐 이게 무슨 냄새냐 막 하고 약간 사람들이 옛날에 조금 그런 시선이 아무리 발효 음식이 잘 없으니까 유럽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는 진짜 김치가 고급 음식이 돼서 오히려 미슐랭 같은 레스토랑에서 거의 빠짐없이 맞아요. 올라가는 그런 음식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줄리안이 얘기한 대로 김치는 이제 상온에 두게 되면 그 김치 포장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디 외국 가지고 나가기도 좀 그럴 때가 있는데 이거 수출할 때는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제 김치 같은 살균을 따로 하지 않다 보니까 유통 과정 중에도 이제 발효가 계속 되는 거죠. 왜냐면 안에 살아있는 균이 있는 겁니다. 네, 그죠. 얘가 계속 발효가 되니까 탄산가스를 계속 배출하고. 이산화탄소 계속 나오잖아요. 김치가 출시된 게 1989년. 이때 이후로 이제 김치 속의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 연구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처음 등장한 기술은 가스 흡수제. 가스 흡수제. 예, 주 원료가 수산화칼륨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넣으면은 이산화탄소 빨아들이니까 팽창하지 않겠구나. 예. 와. 근데 이제 문제가 이 가스 흡수제를 어쨌거나 안쪽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넣어야 되는데 부착을 합니다. 네. 근데 김치는 또 국물이 있잖아요. 국물이 묻으니까 얘가 이제 오염이 돼버려요. 네. 그럼 결국은 얘가 이 가스를 흡수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완하려고 다양한 기술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14년에 특허를 받은 기능성 파우치 포장 기술. 와, 그런 게 있어요? 네, PAACS. 오, 뭐가 되게 전문성 있어 네. 보이는데요? 요거의 풀네임은 어려워요. 찾아보세요.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PAAC. 김치 포장 파우치를 더블 레이어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설계를 해가지고 그 사이 흡수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이 좀 돼도 그 오염을 밖에 레이어가 차단을 하고 기체만 투과할 수 있게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치 발효 특성에 좀 대응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이다. 근데 정말 요새는 보장 김치 너무 잘 돼서 맞아요. 캔 김치 같은 거 집에서 항상 요새 두고 있거든요. 네. 볶음밥하기 되게 좋아요. 맞아요. 잘 썰려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털어 넣으면 그냥 뚝딱. 요즘 나오는 김치 제품들이 엄마가 만든 김치보다 더 맛있을 수 있는 게 제품들이 숙성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멘트 조심해야 돼. 왜요? 김치 너무 맛있어갖고. 네. 와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김치? 근데 산 거다. 진짜 그럴 때 엄마의 많아요. 김치 맛있죠? 맞아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이 만든 김치는 다릅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과학적인 게 김치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산도가 0.6에서 1.2% 정도라고 해요. 그 산도도 맞추고 여기 또 최적의 시간, 최적의 온도를 맞춰서 김치를 익히는 그런 저온 숙성 공법으로 김치를 만들기 때문에 이건 사실 부모님이 만든 김치보다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 김장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맞아요. 이제 쉬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부모님 김치가 맛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부모님들이 또 김장을 한다니까. 맞아. 그럼 김장하실 때도 막 배추를 이만큼씩 사가지고 그럼 허리에 막 나가고 막 디스크 막 이런 부모님을 위한다면은 집에 가서 엄마 사 먹는 게 정말 맛있어. 그럼 부모님도 이제 아니 그래 그만해야겠다. 궤도님이 진짜 효자였네요. 이게 효도입니다. 이게 효도. 저는 계속 사 먹는 게 맛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네. 퇴근길에 아워홈 갈치김치 한번. 엄마 아니 이 근데 김치 한번 먹어봐. 이 김치를 우주에서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거 너무 있던데. 중요합니다. 네? 우주에서도 먹는다고요? 2008년 한국인 최초로 우주를 가신 우리 이소년 네네네. 우주 갈 때 한식 10종을 가져가시는데 김치, 고추장, 된장국이 들어갑니다. 아, 된장국도? 우와. 예. 그래서 이제 우주 김치는 이 젖산이 발효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전리 방사선 처리를 해요. 방사선 처리. 네. 전리 방사선이 뭐냐면은 이온화가 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방사선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발효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잘 발효된 일을 끝 하고 끝. 정리하는 거죠. 아니, 방사선 처리 괜찮은 거죠? 괜찮죠, 아니죠? 어. 네. 그리고 이제 캔 내부에 특수한 패드를 붙여가지고 국물을 또 흡수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주정거장에서 다른 우주인들이랑 김치 파티를 했다. 와. 김치 파티. 네. 요 우주김치가 한국식품연구원이랑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필두로 해가지고 개발했는데 2009년에 우주과학 분야 학술제 요청으로 요 우주김치를 만드는 과정이 논문으로도 나왔습니다. 와, 논문까지. 궁금하다. 그 정도로 중요한 얘기다. 와. 우리가 김치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재미있는 상상해 보자면 혹시 우주에서 김장은 가능할까요? 김장. 그렇게까지 김장을 하면 안 됩니다. 아예 그래도 집에서 부모님도 안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몇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뭐 삼투압, 역삼투압 같이 절여지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무중력에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금을 그래요? 배추에 소금을 절여놓는 거. 네. 네, 이러면 이제 그 배추 안에 있는 수분, 네네, 바깥쪽보다는 밀도가 낮겠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다시 좀 절여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밀도차에 의한 교환이라서 중력과는 무관합니다. 그럼 김치 소를 이렇게 버무리는 거 가능해요? 문제가 뭉쳐서? 뭐냐면 고춧가루가 제일 문제예요. 왜요? 왜냐면은 사방에 다 퍼지겠다. 그 미세한 가루가 그냥 가루가 이렇게 딱 날린다 수준이 아니라 우주에서는 산산이 부서져서 떠다닙니다. 쉽지 이게- 않겠다. 이게 장비로 들어가면 고장이 나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주식들은 가루가 만들어지는 우주식은 안 돼요. 뭐 이게. 백김치를 먹어야겠네요. 야, 백김치 그죠? 그럼 백김치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원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상에서도 지금 먹지 말자는 건데 지금 지상에서도 전문가들 맡기자는 건데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궤도님은 예. 지금 뭐 원리나 성분 같은 거 이름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요리를 평소에 좀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요리는 이제 과학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울, 정확한 계량컵, 그래서 궤도 씨가 맨날 제품만 사드신다고. 일정한 맛이 보장되는. 전문가들이 먹어도 똑같은. 청년이라서 밀키트 밀키트로. 포장만 까잖아요. 내가 한 거야. 근데 저는 궤도님 얘기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네. 요리도 결국 과학이고 모든 걸 수치화해야 된다, 데이터화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대대손손 맛있는 김치 레시피가 있어도 이게 정확한 레시피가 없고 제품화가 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레시피잖아요. 이렇게 한우 양지김치처럼 되는 겁니다. 양반들이 이거 레시피를 만들어 놓으니까. 맞아요. 이걸 진짜 정확하게 딱 그 프로토타입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는 역시 과학이구나. 아하 역시 과학이다. 네, 다음 주제 그것도 과학일 겁니다. 네, 오늘 두 분 덕분에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영상을 보신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정을 해서 저희가 또 좋은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원바이트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